이번 이야기는 궁대계다 오드 하편입니다. 안 그래도 깜깜했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등에서 뭔가 싹 하고 올라오는데 돌아보면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개가 뒤로 돌아가더군요. 저기 소초장님. 아 왜? 저 총 두고 왔지 말입니다. 뭐? 지금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내심 다른 기대를 했더랬죠. 지금은 어두우니까 투광등 복구되면 갔다 와 라고요. 하지마. 빨리 튀어 갔다 와! 신나게 같이 달리는 중이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지더라고요. 소초장의 후레쉬 불빛이 저만치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시선보다 높은 곳에 약간 흔들리는 게 보이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라면 더 멀리까지도 보였겠지만 엄청 쏟아붓는 비에 시야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어. 뭐 불빛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정말 미미한 빛 덩어리라고 해야 할까. 시야에서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초장이 사라진 방향을 저는 손에 쥔 후레쉬를 눈 놓고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지만 역시나 눈앞에 가져댄 손바닥도 후레쉬가 없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만 저를 반기고 있더군요. 이미 옷은 안 봐도 뻔한 만시창이에 속옷까지 젖은 느낌과 질퍽거리는 전투화 속 발가락.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가져온다고 말하긴 했는지 소초장의 반응은 정말 예상외라고 아주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거기에 좀 전에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경험을 한지라 더더욱 뒤로 돌아가기가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다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중하니 뭔가가 또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시지 말입니다. 갑자기 옆에서 들려온 말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옆에 서있던 소초장 전령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와 놀래라. 야 너 안 갔어? 소초장님이 같이 갔다 오라고 하셔서 말입니다. 네? 언제? 먼저 달리시면서 그러셨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죠. 저는 그때서야 후레쉬를 들어 전령의 얼굴에 가져대 봤습니다. 제가 약간 위에 서 있었는지 철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 사이로 전령의 코와 입이 보였습니다. 추위에 찔린 듯 입술이 퍼렇게 보이더군요. 아마 저도 그 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후딱 가져오자. 야, 더 있다간 정말 미쳐버리겠다. 아예. 선자리 그대로 딱 뒤를 돌아 후레쉬를 바닥에 비추며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계속된 비에 체온을 많이 뺏겨서인지 아니 무슨 다른 이유인지 몸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오한이 제 몸을 쭉 훑고 지나가더군요. 소름이 쭉 타고 올라오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님이 왜 그런 게 보였을까? 정말 소름이 가시질 않고 계속 타고 올라와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더군요. 뭐가 제대로 보이기를 하나 그저 후레쉬 하나 의지하고 저 암흑을 다시 뚫고 지나가자니 용기는 이미 바닥이 나서 아무리 끌어올리려 해도 시동도 안 걸리고 괜히 후레쉬가 중간에 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어둠에 고립된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 야, 너 후레쉬 앱이 갖고 있냐? 없습니다. 건전지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때 뭐랄까 위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침착하지? 이런 생각이 돌연 지나간 것이었죠. 이등병답게 자세라고 하나도 안 나온 그 큰 철문을 쓰고 있어서 녀석의 얼굴은 반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코와 인중 정도만 시선에 잡힌다고 할까. 말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그 침착함이 너무 꺼림직할 정도였죠. 불평 한마디 안하고 제 뒤를 따라와서 오고 있었는데 정말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인기척 없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빗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 위안해봤는데 그럴수록 자꾸 어거지 같은 느낌이 강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힐끔거리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음을 느리게도 해봤었죠. 그래도 올해는 신경 쓰지 못한 것이 발밑이 아니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걷기에도 정말 신경이 필요했었습니다. 주위는 그저 아무. 오직 보이는 거 전령의 발과 저의 발. 진흙으로 뒤덮여 이제는 거의 노란 장화 같은 느낌을 주는 만신창이가 된 전투와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거의 기는 것 같이 해서 철책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철책 쪽으로 걸으며 위치 파악도 쉬울 것 같았고 진흙밭에서 더 고생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해서였죠. 그때였습니다. 간신히 철책이 손에 닿게 되어서인지 힘을 세게 준 것이 그마 청강석, 그러니까 철조망 사이에 끼워놓는 돌, 적침시 철조망이 충격을 받으며 떨어지게끔 해놓은 돌, 그 청강석들이 우르르 떨어지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 얼마나 놀랐는지 비명은 지르지 않았지만 타고 올라오는 소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거, 분명 거기가 언덕이 아니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10개에 가까운 돌들이 제 쪽으로 우르르 굴러오더니 제 발에 막혀 쌓이는 것입니다. 우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굴러온 돌들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 씨발 놀래라. 야 너 방금 봤냐? 저는 너무나 놀래 전령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빨리 가시지 말입니다. 뭐? 그때까지 굴러온 돌들을 후레쉬를 비추고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전령이었던 거죠. 바닥에 반사된 약간의 빛으로 전령의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시야 안에서도 그 녀석의 표정은 굉장히 창백하고 멍했다라는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네요. 무표정이라는 말로는 좀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할까요? 그냥 표정이 없는,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표정이 아닌 그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령놈이 휙 돌아서더니 앞으로 쓱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뭐라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분위기에 압도되었던 건지 그냥 따라 돌아서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 후임이 제 앞장을 서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계속 느껴지던 위화감이 사그라드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말로는 표현을 해야겠는데 굳이 말하자면 바뀌었던 무언가가 원래대로 돌아간 느낌이랄까요. 저는 전령의 등에 후레쉬를 비추어 본 다음에 나아갈 길 앞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제가 나아갈 방향을 잡았더랬죠. 한 2분이 걸었을까요? 제 발걸음을 인도하는 불빛 안으로 후임이 발이 사라진 것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미 저만치 나아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좀 전부터 느껴졌던 위화감이 사그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 발걸음은 또 같이 느려졌습니다. 그때서야 알 것 같더군요. 왜 그토록 소름이 돋고 위화감이 끝없이 솟구쳤는지. 저놈 전령이 아니야. 순간 공포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딱 그때 어떻게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전령이 저를 향해 돌아서는 게 보여, 아니 느껴졌습니다. 본능이 지른 졸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자리에서 돌아서자마자 미친듯이 뛰었죠. 앞이 보이고 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후레쉬를 손에 들었는지 어땠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꿈이었으면 그 어떤 소원도 필요 없다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넘어지고 그러기를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뭐에 부딪히고 깨졌는지 가끔 날카로운 아픔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 속을 미친듯이 달린 기억밖에 없네요. 총 같은 건 이미 신경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냥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 미친듯이 치고 올라왔죠. 그래도 그 와중에 후레쉬는 손에 들고 있었나 봅니다. 급경사의 계단이 보였어요. 본능이 느낀 건지 저는 달리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약 3m 정도만 그렇게 뛰었더라면 아마 굴러서 50m가 넘는 계단으로 곤두박질 치고 죽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여기만 올라가면 된다. 내려가는 계단이 시작되는 바로 옆 오르막길 계단이 바로 소처로 이어진 절수로 였습니다. 그리고 절수로 쪽으로 바로 튀어 올라왔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었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놈이 날라오는데 따라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이 없이 붕 떠있는 그 모습만 계속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왔다는 희망 하나로 미친듯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때였죠. 팟! 하는 느낌과 함께 주위가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투광등이 복구될 것이었죠. 살았다라는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게 되더라고요. 미간이 찌그러지면서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았어. 눈물인지 빗물인지 얼굴을 한번 훔쳐내고 잠깐 멈췄던 뜀박질을 계속하기 위해 저는 앞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올려다본 순간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는 한숨. 그놈이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밥병장님, 총 안 가져가시고 어딜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한 손에는 K3, 한 손에는 아마 제 총을 들고 서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으허!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놈은 상관없다는 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악에 가까운 비명이 더 세게 튀어나오더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원망하며 저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며 비명만 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님! 뭔가 소리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명 지르기를 멈추고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병장님! 저만치 고가 초소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고가 초에서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 살려줘! 살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절규. 지금 생각해보면 평생에 단 한 번 외쳐본 단어입니다. 그 바람이 닿았는지 앞을 쳐다보니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사 안으로 들어섰을 때 모든 소초원들은 저를 보고 놀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병장님, 이게 도대체... 다들 이와 같은 반응이었죠. 저도 그때서야 제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걷어올린 팔에는 정말 커트칼로 수십 번도 더 그은 듯한 상처들로 가득했고 상의와 하의는 넉마라고 할 정도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천은 안쪽으로 쭉 찢어져서 펄럭거리고 있고 전투와는 뭔 말도 할 것 없거니와 거울로 보니 목이며 얼굴에도 상처가 수도 없이 나 있었습니다. 손톱은 다 깨지고 갈라지고 손바닥은 그때까지도 피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철문은 완전히 돌아가 거의 거꾸로 쓴 것 같이 되어 있었고 탄띠도 거의 풀어 헤쳐져서 주머니가 다 열려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게 수류탄하고 탄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특히 손등하고 이마에 상처가 깊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사라졌지만 손등에 있는 흉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만큼 깊게 남아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실제로 보거든 손등의 상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야, 내 총은? 아, 총 여기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뒤따라 들어오던 고가 초소 근무자가 침상 위에 올려놓은 총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정말 뭐라 말도 표현하기 힘든 울컥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총에는 빗물 말고는 아무것도 묻어있는 것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박병장! 어떻게 된 거야? 소초장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어봤습니다. 소초장님, 저 총 찾으러 간다고. 총? 아까 제 부사수 없고 뛰실 때 말입니다. 거의 다 와서 제가 총 찾으러 간다고 말씀드렸지 말입니다. 뭐? 부사수? 내가 왜 부사수를 업고 뛰어? 에? 아까 제가 정신이 잃어서 말입니다. 저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부사수를 가리켜 보았습니다. 그의 부사수는 제가? 라는 신용을 해보이며 의아하게 쳐다보더군요. 야 임마! 무슨 소리야? 너 K3 챙겨온다 하고 후레쉬 달려서 초소 안으로 들어갔잖아. 예? 그러고 총 챙겨 나와서 우리랑 같이 와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이 왔단 말입니까? 뭐야 이거? 기억 안 나? 예? 아니 벙벙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죠. 너 임마 우리 뒤 줄고 따라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어? 제가 말입니까? 그래 임마. 서초장의 얼굴은 약간의 노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령은 어디 있습니까? 그 녀석이. 얌마! 박병장! 서초장이 제 양 어깨를 손바닥으로 짓누른 듯이 탁 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초에 내 전령이 어디 있어? 그러고 보니 소초장의 전령은 없었습니다. 완편 인원이 편성이 되질 않아 순찰을 나갈 때며 상황병을 데리고 전원 투입을 하는 식으로 임시 조치만 취하고 있더랬죠. 진짜 생각 안 나는 거야. 나랑 부서초창이랑 같이 너희들 데리러 나왔잖아. 그럼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이야 이미 철수시켰지. 너희가 끝에 있어서 마지막이었던 거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슬슬 오한이 올라왔습니다. 멍하게 바라보던 소총과 K3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건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서초장이 완전히 질린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박병장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고가에서 봤을 때 박병장님이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들고 미친듯이 소리 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박병장님 발견했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이상한 게 말입니다. 부사수가 힐기의 서총으로 눈을 돌리더군요. 박병장님 지금 상태는 완전 망신창이인데 어떻게 저 소총만 저리 깨끗합니까? 정말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 겁니까? 멍해지더군요. 그러다 미치겠더군요.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은 그대로 소초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다 와서 소초장에게 말하고 돌아갔던 거라 전령이 보여준 행동이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에 미친듯이 달린 이야기 등등. 거기까지 들은 소초원들 모두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을 것입니다. 당장 근무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너한테 준 후레쉬는 하나인데 있지도 않는 전령놈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너 후레쉬 보고 뛰어왔다고. 예. 그러면서도 그건 손에 절대 안 닿지 말입니다. 서초장이 한숨을 쉬더군요. 애들한테 다 돌리고 남은 게 딱 2개였어. 하나는 내가 들었고 하나는 널 준 게 맞아.
그러다가 너 소총을 가지러 간다고 투서에 갔다 왔고. 그치? 어. 아, 예. 기억은 전혀 안 나지만 표정을 보니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 들고 와서 네 부사수한테 야, 너 확실히 받은 거 맞지? 서초장이 돌아와서 부사수에게 소리치자 바로 맞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니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서초장은 그때까지 잡고 있던 제 어깨를 놔주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후레쉬를 손에 들고 달린 것 말거든요. 아니, 들었던 게 맞는 건가? 전 분명 불빛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어두운 데를 제가 어떻게 왔겠습니까? 모두들 할 말이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입장과 그들 입장은 서로 모르는 게 많았으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저기 말입니다. 누군가 침묵을 깨더군요. 혹시 박병자님 제논 보고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제논?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신 거 말입니다. 머리에 커다란 충격을 입는 것 같은 번뜩함이 팥하고 느껴지더군요. 후레쉬 불빛이라 생각했던 게 그게였나. 앞만 보고 달렸던 게 생각나더군요. 후레쉬 불빛인지 뭔지 저 멀리 느껴진다 빛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자면 확실히 제논이 맞았습니다. 제논이 뭔고 하니 배트맨 보면 배트라이트 있죠. 하늘에 쏘는 거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투광등이 다 나가서 급히 제논을 가동시킨 거죠. 구형 지프에 설치해놓고 그 동력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 밝기는 엄청납니다. 유사시가 꼭 정전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일을 대비해 각 소처에는 제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자, 오늘은 좀 쉬어라. 야! 상황병! 구급통 좀 가져와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 구급상자를 들고 오더군요. 소처장님. 왜? 오늘 근무 세우시는 겁니까? 소처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서있는 소처원들을 한번 휙 둘러보더군요. 그때까지도 곤병 우위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저라 동시간대 근무자들을 보니 저보다도 불쌍해 보이더군요. 어쩌겠냐. 두광등이 들어와 버렸으니. 그렇겠지 말입니다.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3명씩 근무 서자. 전 반야 사수들 미안하지만 고생 좀 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대답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총은 제가 말하자 다들 총을 바라보더군요. 그건 정말 아무도 풀 수 없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어떻게 저게 내 손에 들려져 있었으며 그렇게 한들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은 말이죠. 어찌 되었든 소란은 좀 더 오래 이어졌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